네, 스타벅스 영민한 투자 시작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보다 코스피 지수가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PC 지수도 발표가 되니까 좀 시장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을 탑3로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오늘 장 탑3 한번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1. 지금은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좀 상승했던 알테오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일단 장이 끝나고 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실적에 대한 이제 이슈가 워낙 좀 강하게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머크 실적 발표한 게 묻혔는데요. 네. 머크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키트루다에 대한 전망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년 매출이 40조 원을 넘어갈 거다. 이런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의 SC 제형을 지금 머크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2027년, 28년 이후에 SC 제형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좀 됐을 때 그때 알테오젠이 이제 로열티를 수령하게 될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키트루다의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 그만큼 뭐 면역 치료제 시장에 거의 최강자가 이 키트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장 초반에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알테오젠이 19만 원을 넘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려 있긴 합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저는 하단은 좀 지나갔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20만 원 위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워낙 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19만 원 올라갈 때 매물 저항을 이제 조금 받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알테오젠을 전혀 사지 않던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 주가 흐름의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도 이제 알테오젠을 좀 사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봤던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캐시플로우, 실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들이 가지성이 그만큼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물론 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시장 흐름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코스피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코스닥 시장이 좀 급등을 해야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코스닥은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제약바이오 기업들 역시나 이제 오늘도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탑2 기업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 가장 좀 뜨거운 이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익시스템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 오늘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어요. 이제 OLED 이제 증착기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이게 이제 BOE 쪽으로 이제 공급이 좀 되고 BOE는 결국은 나중에 애플이 이제 OLED 이제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거기 때문에 네. 이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용 이제 증착기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선익스템이 오늘 주가가 강하게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실제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수주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부각되는 기업들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필옵틱스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하나의 큰 변화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이제 수급이 좀 쏠려 있었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초반에 좀 움직이는 듯 하다가 약간 좀 숨고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선익시스템이 이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OLED 디스플레이라든지 나중에는 이제 XR 기기와 관련된 이제 이슈도 좀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능성을 한번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마지막 탑3 종목은 SK 하이닉스예요. 어저께 정말 좀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맞아요. 저는 장이 끝날 때도 SK 하이닉스가 저가로 끝났거든요, 어저께. 네네네. 가장 낮은 가격에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5%나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지금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훨씬 더 좀 초과 수익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5%나 급락했다. 좀 충격적인 하루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 SK 하이닉스가 거의 4% 가까이 이제 가격 반등을 좀 하면서 어제 충격을 좀 딛고 올라서고 있는 모습. HBM 공급 과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데 뭐 벌써부터 공급 과잉 얘기를 하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추격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HBM3, HBM3E를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진입을 했다라고 하지만 비중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SK 하이닉스의 경쟁자가 되기는 좀 어렵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2분기 때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고 봐요.
디램이라든지 이제 낸드 쪽도 좋아지고 있죠. 사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알턴니가 이 솔리다임이라고 하는 이 낸드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네. 이걸 인수를 해놨더니 수년간 엄청난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효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을 중심으로 모든 부문이 지금 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만 원 아래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좀 매수를 해야 된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거의 평균적으로 목표가가 2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지금 자리에서 한 20% 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저는 22만 원의 목표가도 좀 보수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더불어 한미반도체 주가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이제 초반에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좀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결국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주가의 움직임은 거의 동조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오늘처럼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쉬고 있을 때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대장주들을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저점 매수 필요한 알테오잔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투자의 눈에서도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좀 네. 대응을 잘 해야 주말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코스닥이 왜 좀 약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걸 조금 이제 짚어드리려고 오늘 5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제가 좀 던지는 건데 오늘 미국 증시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1분기 GDP가 이제 공개가 좀 됐고 또 하나는 PC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PC 지표가 지금 3.4%,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 3.4, 근원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7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3월 CPI 지표 발표를 할 때도 목격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물가가 계속 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좀 남아 있죠. 근데 1분기 때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을 봤더니 1.6%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난 분기 때는 3.4%를 상승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GDP에 대한 것도 시장 예상치는 2.4% 정도 성장을 예상했는데 이게 1.6이 나오니까 GDP가 쇼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떨어지는 거. 그걸 네.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미국에 이제 경기가 둔한데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들이 시장에 이제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넷 옐런 미국 이제 재무장관이 택도 없는 소리다. 미국 경제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고 일단 미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소비가 워낙 좀 탄탄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네네. 1분기 GDP 성장률이 둔화된 건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다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봤을 때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물가만 이제 앞으로 좀 잡힌다라고 하면 이 경제 성장의 스토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뭐 오늘은 또 코스피 시장 쪽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어찌 보면 환율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충분히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한 종목들을 오늘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5장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 아니야 필요 없다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동안 편입했던 종목 리뷰 한번 해볼 텐데요. 어제도 리뷰한 종목입니다. 화요일에 편입한 한양 디지텍. 지금도 잘 가요. 오늘도 네. 10%대 급등 현재 구간도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강한 이슈 AI 반도체 이런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올라서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이슈가 워낙 강했다가 이제 그 강했던 재료가 디램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좀 확산되고 있고 뭐 삼성전자 쪽에 수주가 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베트남 법인 쪽에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어제도 제가 이 패턴을 좀 분석해 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역시나 이 전고점 직전 고점을 다시 뚫어내고 나서 신고가가 나오는 이제 패턴의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강하고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강했지만 오늘도 13%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25,000원을 훌쩍 뛰어넘었고 고가 대비하면은 수익률이 한 28%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매물 저항을 지금 다 뚫어놓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 봐도 이제 사상 최고가고요. 특별히 이제 저항이 없어요. 21,000원, 22,000원 요 자리를 이제 뚫으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매물 저항이 없는 자리를 이제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 2차 목표가로 3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을 좀 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양디지텍 이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편입했던 유니셈도 저희가 리뷰를 해볼게요. 네. 지금 계속해서 3%대 상승 구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12,000원까지 계속 들고 갈까요? 네,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공개 방송을 하면서 네. 아니 왜 이게 시장이 SK 하이닉스가 무려 2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걸 주목을 안 해주느냐 제가 좀 성토를 좀 했거든요. M15X 공장을 이제 짓는데 이게 겉으로는 D램 공장을 짓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 HBM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CEO다, 뭐 CFO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면 과연 지금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급 과잉, 뭐 HBM 피크아웃 이런 얘기가 진짜라면 2조 원도 아니고 20조 원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그것도 지금 당장 생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4분기나 돼야 완공이 되는 이제 공장을 20조 원을 투자해서 이제 하겠느냐는 거죠. 안 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 HBM 시장이 이제 겨우 성장 초입 구간이라는 거고 앞으로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걸 저는 이 투자에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늘리게 되면 결국 지금 뒤에서 따라가는 삼성전자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이 이제 설비 투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이 그래서 좋다는 거거든요. 이제 설비 투자의 스케줄이 정해지면 장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품을 하는 이런 스케줄링이 또 따라서 진행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호황 사이클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연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 향 반도체 장비 기업들 그리고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지금 반도체 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렸던 거고요. 오늘도 뭐 5% 넘는 상승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추세가 아주 이쁘잖아요. 1차 목표가 12,000원 드렸으니까 12,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니셈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원샷 스페셜 종목 바로 공개해볼까요? 첫 번째? 반도체 종목 실컷 얘기하다가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래요? 아까 제가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꼬리 달고 조금 내려오니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조금 흘러내렸거든요. 네. 오히려 오늘이 좀 매수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12,830원에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I 이노베이션이 오늘 제가 실적 발표한 머크 잠깐 얘기해드렸었잖아요. 네. 머크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면역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머크의 키투르다하고 또 병용 투여를 하고 있고 그 효능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강한 이제 반응이 좀 있었던 종목인데요. GI101을 포함해서 주요 파이프라인,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한 3개 정도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면역 항암제 GI101, GI102 이런 파이프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1, 2상 단돈요법에서 이미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어요. 완전 간에 부분 간에 이제 사례가 확인이 됐고 이걸 키트루다하고 또 병용 투여하는 것까지 임상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요즘 트렌드가 표적 치료제, 이제 표적 항암제하고 면역 치료제를 같이 병용해가지고 임상을 진행해서 기존 치료제의 이제 효능을 뛰어넘는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폐암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유한양행의 이제 레이저티닌 그리고 이제 간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HLB의 리보세라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표적 항암제가 내성이 생기는 문제, 독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이제 치유하면서도 치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기 위해서 면역 치료제와 병용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가장 좀 중요한 트렌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NK 세포 치료제, 항암 세포 같은 경우에는 T세포, NK세포 이런 이제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NK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경쟁 기업에 비해서 32배가 넘는 이제 세포의 증가를 확인을 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임상의 중간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달에 이제 미국의 아마케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움직였었죠. 그리고 이제 5월 말이 되면 미국의 이제 임상 종양학회가 개최가 좀 될 거예요. 그걸 앞두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부터 이제 좀 움직인다라고 보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초반에는 반등이 좀 들어오다가 어제 오늘 주가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14,000원대 기술적인 이제 저항이 조금 걸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눌림목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추세 하단을 그어보면 요 하단 부분에서 이제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좀 해놓고 만약에 14,000원을 강하게 좀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면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퓨처캠이라든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주도 거의 대부분 지루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그 박스권 상단을 뚫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아주 강한 슈팅이 좀 나왔었거든요. 지아이노베이션도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뭐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데 저는 뭐 주가 흐름에서 보호예수는 그냥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매물소가 다 될 거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아니라 본업인 이제 면역 항암제 신약 개발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6,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14,000원을 뚫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시아 스페셜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죠? 반도체 소부장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37,400원 현재가로 KC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지금 PSK 홀딩스라든지 STI 이런 종목들, HBM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들이죠. 네. 이런 종목들은 위치가 분명히 좀 높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앞으로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아주 고평가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분들은 오히려 바닥까지 좀 빠져 있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KC텍이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세정 장비 만드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코미코예요. 근데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미코 주가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지루했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막 다 신고가 치고 급등을 할 때 코미코는 옆으로 이제 지금 우하향하는 이런 지루한 모습을 좀 보이다가 아 이제 코미코도 HBM 향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3월 중순이 지나면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른 세정 장비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코미코가 안 움직일 때는 어떤 기업들이 강했느냐? KC텍 한번 보여드릴게요. 2월달, 3월 초까지 엄청나게 강하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우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연초에 최고가 23,700원까지 급등을 했어요. 이 정도로 이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눌러서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이제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KC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서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KC텍은 이제 CMP 장비라든지 세정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세정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 CMP 장비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CMP 장비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깎고 연마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아주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이렇게 스택을 위로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 쌓아 올리려고 하면 칩의 일단 두께 자체가 좀 얇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스텔스 다이싱 같은 이제 장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또 한미 반도체 이제 TC 본더 장비가 그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사실 이 CMP 장비의 이제 역할은 TSV 공정을 하고 나면 이제 구리가 이제 증착을 하잖아요. 구리가 증착을 하고 나면 웨이피 표면에 이제 좀 두들두들한 것들이 생겨요. 그걸 이제 평탄화하는 장비가 바로 CMP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KC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에바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장비 국산화를 통해서 사실상 시장 침투를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주가는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아직까지도 국산화를 주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게 과연 얘네들이 외국 장비 기업들을 제치고 과연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점유율이 얼마나 높아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남아있거든요. 근데 1분기, 2분기 이렇게 실적을 계속 확인하게 되면 HBM 향 수혜가 확실하다는 게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지금 빠져있는 이런 구간이 살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가를 일단 편집을 했고요. 차트 보시면은 3월 초에 이제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이렇게 쭉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4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저는 그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4만 원 아래에서는 물량을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5천 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만 2천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에서 한 종목, 바이오에서 한 종목 소개해 주셨네요. 전략 잘 참고하시길 네. 바랍니다, 투자자분들. 김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